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쿠팡의 증시 상장이 드디어 공식화되었습니다. 3월 중 뉴욕 증권거래소 NYSE에 상장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티커는 기업 이름을 따 CPNG일 것이라고 하네요. 지난 1월 11일 나스닥 상장 예비심사에 통과했고, 이르면 3월 중 상장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나서 관련주들이 길게는 3연상까지 치는 등 한국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줬었죠. 오늘 이 관련주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2월 12일 실제로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다는 것이 SEC 공시를 통해 밝혀졌죠. 나스닥보다 더 큰 거래소라는 점에서 다들 꽤 놀랄만한 소식이라는 반응입니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아마존이라는 별명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알리바바 이후 최대 규모의 IPO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전 상장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쿠팡은 곧 투자자 설명회 등 상장 절차를 밟을 것이고, 뚜렷한 변수가 없으면 3월 중 IPO를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쿠팡이 미국에 상장한다고 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기업 아니었어?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흑자 전환도 못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을 텐데요. 저도 같은 의문이 있어서 쿠팡이 미국에 상장하는 이유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미국이 적자 기업의 상장에 국내보다 관대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 일본 자스닥, 영국 대체투자 시장 AIM 등 글로벌 상장 시장들은 성장성이 높은 기술 기업이 당장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장외 시장에서 평가받은 시총만을 보고 상장을 허용해주고 있는데요. 실제 2003년 설립된 테슬라는 창업 후 지난해까지 이익이 나지 않았음에도 이런 규정을 이용해서 2010년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스닥은 적자 기업도 테슬라 상장이라고 해서 매출 성장률이 높거나 하면 특례 상장이 가능하지만, 코스피의 경우는 적자 기업 상장에 관대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총 외에 택 1로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했는데, 그런 조건들 중 하나로 당기순이익 50억 원 이상이 삽입되어 있었거든요. 한국거래소는 작년 말이 되어서야 오로지 시총만으로 코스피에도 상장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기존의 미국보다 적자에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증권시장의 규제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사주 배정 규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모집 주식수의 20%를 의무적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에 배정해야 하죠. 그러나 미국은 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조 단위의 우리사주를 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 전 쿠팡은 일선 근무자와 비매니저급 직원들에게 최대 총액 1,000억 원대의 주식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혀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따져보면 우리사주 대비 택도 없이 작은 금액입니다. 세 번째로는 밸류에이션인데요. 상장 기업의 주주들은 가능한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싶겠죠. 이를 위해 순이익 규모에다가 비슷한 기업들의 이익 대비 기업 가치를 의미하는 멀티플이라는 숫자를 곱해주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장되는 국가의 유사 기업들의 PER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이커머스 기업들은 이커머스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사업 구조가 비슷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멀티플이 이커머스 시장의 높은 성장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미국에 상장된 아마존은 사업 구조도 비슷하고 멀티플이 높으므로 밸류에이션 산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죠. 세 번째는 해외 진출을 위한 포석이라는 점인데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은 레드오션이니 해외 진출을 통해 전체 수익 규모를 증대시켜야 하지 않나. 그러려면 해외 시장에서 상장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다 정도의 의견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쿠팡의 국적 논란인데요. 쿠팡은 매출, 고용, 밸류체인 등등 사업 영역의 99%가 한국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 구조를 보면 쿠팡은 미국 소재 쿠팡 LLC라는 모회사가 100% 소유하고 있고요. 이 쿠팡 LLC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쨌든 모회사인 쿠팡 LLC만 보면 지분 구조상 미국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김범석 CEO도 하버드를 나와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 미국 본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미국 국적이기도 하고요. 그럼 여기까지 쿠팡이 미국에 상장하는 이유에 대한 5가지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국내 수혜주들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쿠팡의 물류 사업과 관련해서는 동방이라는 기업, 그리고 쿠팡플레이라는 OTT 서비스 관련해서는 KTH, 쇼박스가 쿠팡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각 종목의 주가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감이 딱 오시죠. 1월 쿠팡의 나스닥 상장 소식에 동방은 3연상까지 기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KTH와 쇼박스도 상한가를 기록했었고요. 주가 반응으로 보면 동방이 시장에서 쿠팡 관련주 중에 대장주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동방은 전통적인 국내 물류 기업인데요.
외출 비중에서 항만화역이 32%, 화물 자동차 운송이 41%, 선박 해상 운송이 26%, 임대사업 등 기타가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항만 아니면 해상 운송 관련이며 쿠팡과 관련이 있는 건 화물 자동차 운송, 즉 도로 운송 부문입니다. 쿠팡과 관련주로 묶이는 이유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4년간 물류전담 운송사 계약을 맺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 이전부터 담당해오고 있었던 업체 중 하나였기 때문에 계약을 연장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 물류전담 운송사 계약이란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드려 볼게요. 쿠팡의 물류 프로세스를 보면 크게 퍼스트 마일, 미드 마일, 라스트 마일 세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동방은 이 중 퍼스트 마일과 미드 마일 물류를 담당하는데요. 쿠팡의 로켓 배송이 판매자에게서 우리 같은 최종 고객한테까지 오는 과정을 상상하시면 쉽습니다. 배송 주문이 들어가면 퍼스트 마일 단계에서 동방이 판매 업체들을 돌면서 물품을 모으는 집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다음 그 물건들을 쿠팡 캠프, 즉 지역 대리점으로 운송하죠. 그런 다음 쿠팡 캠프에서 다시 더 큰 단위의 물류센터인 쿠팡 메가 물류센터, 즉 허브 터미널 역할을 하는 곳으로 운송합니다. 그러면 미드마일 단계에선 쿠팡 메가 물류센터에서 물건들을 지역별로 분류하고요. 그런 다음 다시 배송지 근처의 쿠팡 캠프로 운송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미드마일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보는 쿠팡맨들은 라스트 마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쿠팡 캠프에서 고객에게 최종 운송을 담당하는 단계를 말하고 한진 등의 기업이 담당한다고 하네요. 그럼 다음으로 쿠팡이 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볼게요. 다트를 보면 계약금은 4년간 총 520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를 4로 나누면 연간 130억 원 정도 되겠고요. 이 회사의 2019년 연매출이 6,300억 원이니 전체 매출의 2%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미국 상장으로 인해 동방의 사업은 과연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굳이 그려보자면 쿠팡이 상장을 하는 이유는 신규 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 수혈의 목적이 크겠죠. 그렇다면 공모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늘릴 것이고 현재와 같이 국내 사업에 집중한다고 하면 국내 투자를 늘릴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물류 시스템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겠죠. 이는 시장 경쟁력으로 발현될 것이고 쿠팡의 물류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방의 매출도 증가하지 않겠냐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계약 구조를 보면 이미 4년간 얼마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쿠팡의 물류 증가 효과가 당장 동방의 매출을 증가시키진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 12월 이후에 만약 재계약을 맺으면 기존의 520억 원보다 더 큰 금액으로 계약을 맺을 것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재계약을 맺을지도 불확실하고 매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번 투자 건과 얼마나 연관성이 큰 것인지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의문부호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에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보면 쿠팡이 해외 사업을 할 경우에 물류사업 계약을 추가로 따낼 수도 있을 거고요. 국내 쿠팡 외의 기업과 추가 계약을 맺을 수도 있겠죠. 또 주가 추이를 보시는 것처럼 이런 테마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식은 테마를 탈 때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내는 종목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참고하시고요. 다른 정보들도 많이 접하셔서 본인 스타일에 맞게 결정해 보시길 바랄게요. KTH는 통신사 KT의 자회사로 풀네임은 KT 하이텔입니다. 사업 영역은 커머스가 65%, 콘텐츠가 11%, ICT가 24%인데요. 커머스는 T커머스를 말하는데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의 중간으로서 TV를 통해 리모컨으로 이미 녹화된 여러 홈쇼핑 방송 중에 이용자가 원하는 방송을 선택해서 언제든지 살 수 있게 만든 커머스 사업입니다. 이게 65%로 대다수이고요. ICT는 정보통신 기술을 의미하면서 정말 다양한 IT 관련 사업을 말합니다. 보통 대기업들은 ICT를 담당하는 자회사를 하나씩 두고 있고요. 따라서 대부분 관계사 대상 매출이 일어나는데 KTH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컨텐츠 사업인데 국내에서 최다 IP, 즉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원래 영화, 방송, 퀴즈, 교육, 웹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컨텐츠를 디지털 배급만 해오다가 2018년 너의 결혼식을 필두로 직접 영화 등 컨텐츠 제작에 나선 상황입니다. 원펀맨이라는 애니메이션도 배급한 바 있고요. 마스터, 언니, 유열의 음악 앨범 등 여러 한국 영화들을 제작 및 배급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쿠팡 플레이라는 OTT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여기에 이런 한국 영화 컨텐츠들을 위주로 다양한 영상을 제공한다는 거고요. 정확한 수치는 확인이 어려우나 컨텐츠 매출 전체인 11%보단 낮은 수준이겠죠. 상장으로 인한 영향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쿠팡이 공모금을 가지고 OTT 서비스를 밀 텐데요.
아마존 모델을 따라가는 만큼 OTT 서비스가 멤버십 가입의 주요 유인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다른 OTT도 가입하지 않았고 KTH의 영화도 보지 않았던 사람이, 즉 예를 들어 너의 결혼식이라는 영화를 이전에 안 보고 있었던 사람이 쿠팡 플레이에 새롭게 가입을 함으로써 이 컨텐츠를 처음 보게 되는 경우일 텐데, 현재 쿠팡 와우 멤버십 가입자가 500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 1입니다. 가격도 월 2,900원으로 매우 싸거든요. 로켓 배송과 OTT 서비스를 월 2,900원에 제공하는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힘입어 엄청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매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면 나중에 쿠팡이 한류 콘텐츠 인기를 힘입어서 해외 OTT 사업에 진출했을 때 쿠팡 플레이의 사업 성장과 함께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가설일 뿐이니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창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쇼박스입니다. 영화관에서 영화 보실 때 인트로 사운드가 귀에 들리는 듯한 유명 영화 제작 및 배급사죠. 2018년 기준 내수 영화 제작 및 배급이 96%를 차지했는데 코로나로 20년 3분기 기준 73%까지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이 내수 영화 부문을 더 자세히 나눠보면요. 48%가 영화관 상영 배급으로 영화관 수익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이고요. 그 외에 영화관에서 종영한 영화를 VOD로 제작해서 판매하는 수익이 16%였습니다. 그 외에 케이블 TV, 공중파, DVD 판권을 가지고 판매하는 사업이 나머지였죠. 다음으로 컨텐츠 기획 제작은 예능 및 드라마를 말하는데 2018년은 하지 않고 있다가 이태원 클라스라는 유명한 드라마를 제작하게 되면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23%나 차지하게 되었다는 건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 외에도 국내 컨텐츠들의 해외 판권을 가지고 해외 유통을 하는 사업도 4%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51편을 쿠팡 플레이에 공급한다고 하고요. 쿠팡 공급의 영향은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코로나로 침체된 매출 회복에 소폭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장으로 인한 영향은 KTH와 동일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쿠팡이 미국에 상장한 이유 5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직간접 영향이 예상되는 국내 수혜주들 또한 물류 1개 종목, OTT 2개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에 다른 정보들과 본인의 판단을 결합하셔서 투자 여부를 현명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